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볼리비아 비에가스 감독은 먼저 한국 대표팀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 그들은 효율적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질 퀄리티에서 차이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경기 전부터 한국의 전환 속도와 손흥민의 움직임을 대비했습니다. 라인을 조금 내리고 중원에서 압박을 유도하며 한국의 빌드업을 방해하려 했죠. 우리의 수비 블록은 안정적이었고 몇 차례 역습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모든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는 전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수입니다. 오늘 한국이 이긴 이유는 시스템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예외적인 존재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입니다. 그의 결정력,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공을 잡을 때 경기장의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활동 반경을 좁히려 했지만 그는 한두 번의 터치로 우리 수비를 흔들었고 두 번째 골은 사실상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MLS에서 뛰고 있지만 그의 수준은 여전히 유럽 정상급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강인과 김민재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강인은 공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양발 패싱의 정확도가 탁월했습니다. 그는 플레이메이커로서 팀의 템포를 조절했죠. 김민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 빅클럽에서 뛰는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피지컬, 위치 선정, 빌드업 모든 면에서 완성된 수비수였습니다. 이 세 선수는 분명 한국 대표팀의 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승리는 그들의 개별 능력에 의해 결정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볼 점유율도 균형을 잃었고 기본적인 수비 구조도 잘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국 결정력의 경기입니다. 한국은 그 한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패배는 한국의 전술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의 슈퍼스타가 만든 차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배움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정신적으로 모두 준비된 팀이었고 특히 손흥민의 존재는 상대를 긴장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졌지만 우리가 배운 건 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한국의 승리는 손흥민의 경기였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용적 수비 전술의 대가라는 평가를 감독으로서 전술적 패인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술적 우위로 승리를 거머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리비아 감독이 아주 솔직하게 잘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멤버의 홍명보 낙하산이 아닌 괜찮은 감독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홍명보는 자화자찬에 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네요. 치료약도 없다는데 심히 걱정됩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오늘 선수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대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갖춘 팀이었지만 우리 선수들이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했고 특히 후반전 들어서는 제가 주문한 전술적 변화들을 정확하게 수행해줬습니다. 그 결과로 내용과 결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는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경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팀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그동안 3백 시스템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 구조가 안정감을 보여주면서도 공격 전환 시에는 유연하게 포백 형태로 전환되는 등 선수들이 전술적인 이해도를 높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 미드필드에서의 압박 타이밍 그리고 공격 전개 시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전환 속도 모두 제가 의도한 방향대로 흘러갔습니다. 손흥민 활용에 대해선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는 오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방에서의 위치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후방 빌드업의 기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의 희생적인 움직임이 팀 전체의 리듬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단순히 골잡이가 아니라 전술 수행의 중심에 선 리더였습니다. 다만 투입 시점, 활용 방안에 대해선 계속해서 코칭 스태프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전 4경기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팀을 이끌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수 개인의 능력보다 팀 전체의 조직력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확실히 드러난 경기였다고 봅니다. 저는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은 감독이 만들지만 철학은 팀이 만든다. 오늘 선수들이 보여준 집중력과 헌신은 제가 추구하는 철학 즉 단단함, 균형, 그리고 효율 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믿고 끝까지 경기 계획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스코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팀의 방향이 옳았다는 걸 확인한 경기였고 그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수확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력이 약한 팀이었고 우리 선수단 구성으로서 승리는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팬들의 분노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비난, 비판의 이유가 홍명보와 정몽규에 있는데 계속해서 귀를 막고 헛소리만 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지난 브라질전 전술 및 선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VN 유튜브 채널에서 7일 공개된 역대급 게스트 박지성 등장. 박지성과 TVN 축구 중계진이 들려주는 친선 경기 프리뷰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지난 10월 A매치 브라질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A매치 친선 경기에서 0대5로 패배했습니다. 전반 13분 이스테방 선수, 41분 호드리고 선수에게 실점한 대표팀은 후반 2분과 4분에도 각각 이스테방, 호드리고 선수에게 연속 실점했고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된 패배였으나 경기 내용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전후반 내내 동일한 전술을 유지했습니다. 기본 선수 구성 또한 상당히 공격적인 5-4-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 지향적인 선수가 아닌 공격과 수비를 병행할 수 있는 2명의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톱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중앙 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했고 양쪽 윙백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성향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서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선수 구성으로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선발 명단은 골키퍼 조현우 선수, 백스리 김주성, 김민재, 조유민 선수, 좌우 윙백 이태석, 서령호 선수,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황인범, 최전방 3톱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적인 선수 구성을 하고도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술을 택했던 홍 감독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분석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 모두 수비적인 역할에 적합한 선수 유형이 아니었으며 이태석 선수와 서령호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리기보다는 공을 소유하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의 전술적 목표는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것이었으나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솔직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2,200명의 관중만이 경기장을 찾은 파라과이전 흥행 참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관중수는 현재 축구팬들이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팬들과의 신뢰가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는 한국 대표팀의 축구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축구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오죽하면 이제 박지성이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안정환, 설기현, 황선홍 등 2002년 멤버들은 뭐하냐, 이천수 말고 이야기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니들도 한패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